예. 2차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차 시는 이제 새로운 또 장으로 들어갔는데요. 우리가 이제 3장에서는 셀룰러라는 개념을 좀 배웠잖아요. 예, 4장이 이제 드디어,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학기에 가장 중요한 그 장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 하나가 되는, 4장이 되겠습니다. 대역 확산과 PM 코드. 이게 이제 두 개가 뭐 서로 아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대역 확산을 하기 위해서는 PM 코드가 꼭 필요하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대역 확산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알겠지만 대역이라는 게 주파수 대역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요 X축이 주파수로 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데 여기를 이제 우리가 대역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대역을 확산을 한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프레드라는 거는 확산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비슷한 말이 뭐 스프레이라고 있잖아요. 스프레이가 확 쫙 뿌리는 거니까 그거랑 비슷하게 스프레드도 확산하는 그런 거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스펙트럼이라는 거는 우리가 주파수를 얘기하는 일반적인 용어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뭐 주파수가 프리퀀시라는 말이 있지만 스펙트럼이라는 말로도 주파수 어떤 대역을 얘기할 때 쓰는 용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 빛 같은 거를 눈으로 보면은 그냥 단순한 그 흰색으로만 보이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이제 분광기나 뭐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 빛이 쭉 이렇게 이제 색깔별로 분포돼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가 이제 주파수 대역별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은 주파수 대역이다, 뭐 주파수다라고 해도 되고 주파수 대역이다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프레드 스펙트럼이 이제 확산하고 그리고 주파수 대역에서 한다. 뭐 그런 뜻이죠. 이제 여기 사실은 이제 이렇게 뒤바뀌어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내 읽을 때는 스프레드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생긴 이제 주파수가 있는데 얘를 대역 확산을 하다 보면 이게 쫙 밑으로 깔려서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요 면적과 요 면적이 이제 같은 거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대역 확산을 하는 이유는 뭐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가장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하면 외부에서 어떤 놈이 치고 들어왔다. 이걸 방해 전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제밍이라는 말로도 이제 쓰죠.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아마 이 용어를 많이 이제 접해봤을 거예요. 제밍. 이게 이제 방해 전파라는 뜻인데 이런 게 동일하게 이렇게 외부에서 치고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확산이 안 된 주파수에서는 이게 데미지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한 50%가 이제 손실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는 이 전체 넓은 거 중에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10%밖에 손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이 반이나 반 이상 이제 되게 되면 내 데이터 복구하는 게 어렵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데이터 손실의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거는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90%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다시 복원시킬 수 있다. 복원시킬 확률이 훨씬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깨지지 않을 염려가 훨씬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외부 방해 전파가 들어오면은 상당히 큰 데미지를 입는데 이거는 이제 데미지가 별로 거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보안에도 강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확산을 하면은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이렇게 이제 쫙 늘리는 그런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게 늘릴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가
다이렉트 시퀀스라고 여기 써 있죠. 다이렉트 시퀀스. 이 첫 번째가 이제 뭐 DS 방식이라고 이제 이렇게 쓰는데 뭐 이거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DS S 뭐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다이렉트 시퀀스고 요거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뭐 이렇게 이제 줄여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여튼 다이렉트 시퀀스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게 뭐 요 말뜻에 의해서 상당히 이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되는데요. 시퀀스라는 게 뭐예요? 열을 쭉 맞춰서 가는 거를 시퀀스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이렉트라는 거는 뭐 직접적으로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면 이 데이터가 아까 이제 그림상으로 뭐 어떻게 그려 있는지 알았죠? 뭐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들어갈 때 여기에 특별한 요 코드를 집어넣게 되면 이게 바로 확산된 뭐 데이터가 된다. 네. 이런 뜻인데요. 이게 이제 그거죠. 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PM 코드를 곱해주자마자 바로 확산되고 또 데이터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PM 코드가 들어가서 확산되고 그러니까 이게 들어와서 집어넣어주고 나가고 들어와서 집어넣어주고 나가고 이게 어느 한 일련의 어떤 그 열을 맞춰서 나가는 거죠. 시퀀스하게 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로 곱해주자마자 바로 확산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거를 다이렉트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되게 간단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뭐 요 이제 뒤에 바로 어떻게 이제 이렇게 확산이 되는지에 대한 거를 금방 또 다시 배울 건데 어찌됐든 지금 얘기하면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상당히 이제 느립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보통 뭐 그 저주파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또는 뭐 저속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데 PM 코드는 그거와 다르게 얘는 이제 상당히 빠르게 우리가 옛날에 뭐 이런 거 배운 거랑 유사합니다.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이제 혼자 못 가니까 여기에다가 반송파를 실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변조한다라고 얘기한다 그랬고, 이때 이 데이터는 상당히 느리다. 그런데 이 반송파는 상당히 빠르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섞어버렸더니 이거에 대한 합성은 고주파가 나온다.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이거랑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느리게 움직이는 이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는 어떠한 또 다른 놈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 빠르게 움직이는 걸로 이제 또 바뀌는 거죠. 이 변조하는 거랑 개념은 유사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를 한번 이제 한번 해볼 건데요. 곧 이제 다음에 나오는 요 프리퀀시 호핑이라는 거는 요거에 대한 예를 드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다이렉트 시퀀스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확산이 되느냐 하는 걸 이제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한번 뭐 요 예도 뭐 되는데 저거보다 조금 더 쉬운 예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 써 있는 거를 또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맨 처음에는 데이터인데 데이터를 정보 신호라고 했죠. 이 데이터가 정보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뭐 값이 이렇게 뭐 두 개의 값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확산 코드는 이제 PM 코드죠. PM 코드는 엄청 빠른 거라 그랬잖아요. 이제 빠르다는 얘기는 이 데이터가 하나 이렇게 이제 샥 갈 때
PN 코드는 뭐 얘보다 훨씬 좀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4개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값을 갖고 있다. 네, 그럼 여기도 뭐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PN 코드가 맨 처음에는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네. 이게 이제 두 개를 이렇게 뭐 곱하는 그런 거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산술 연산을 하기 위해서 모든 값들을 1 아니면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뭐 보통 논리 연산에서는 마이너스 1이 0으로 보통 하잖아요. 0과 1로 이렇게 논리 연산에서는 계산이 되는데 산술 연산에서는 마이너스 1과 1. 그러니까 이제 곱하기를 완전히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논리 연산에서는 뭐 그거를 이제 우리는 뭐 그 익스클루시브 5와 뭐 이런 걸로 이제 계산을 보통 하죠. 여기서는 산술 연산을 해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배운 것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여기에 PN 코드가 곱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확산이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두 개가 이렇게 곱해지는 거죠. 곱하기. 네, 곱하기를 하면 여기가 이제 그 확산이 됩니다. 확산된 데이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4칸을 만들고 이제 요 데이터가 1일 때 요 계산을 하는데 얘는 4칸이고 얘는 1칸이니까 이렇게 쪼개서 많이 쪼개져 있는 거랑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쪼개서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데이터가 여기는 1이니까 여기 1 곱하기 1은 1. 또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또 1 곱하기 1은 1. 그러니까 위에가 1이니까 이 PN 코드의 부호는 안 바뀌고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 두 번째 요 값에 대한 거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을 이 PN 코드에 곱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부호가 바뀌겠죠. 1은 마이너스 1로 가고, 그죠? 또 마이너스 1은 1로 가고, 또 1은 마이너스 1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값이 이렇게 파형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죠? 이렇게 확산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시간에 대한 영역에서 한번 우리가 본 거고, 그러면 요거를 주파수에 대한 영역으로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데이터라는 거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상당히 이제 느린 거라 그랬잖아요. 얘가 이렇게 한 번 값이 이렇게 움직일 때 얘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움직이게 되니까 PN 코드가 4배 더 빠른 그런 거라고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웠다시피 시간과 주파수는 서로 무슨 관계라 그랬어요? 서로 반비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빠르면 이거는 느릴 수밖에 없는 거죠. 데이터가 느리니까 이 주파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값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PN 코드가 상대적으로 빠르니까, 빠르다는 얘기는 이 값이 주기가 이만큼 짧다는 얘기예요. 그죠? 얘는 주기가 이렇게 길고 얘는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주기가 짧으니까 주파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반대로 길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확산된 거를 봤더니 PN 코드하고 주기가 똑같아요. 따라서 요 PN 코드의 그림하고 똑같이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확산을 시켜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확산시키는 거에 대한 방법은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 밑에 이제 확산한 다음에 다시 거꾸로 역확산시키는 거는 좀 이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프리퀀시 호핑에 대한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림은 이제 하나 더 좀 이따가 그리도록 하고요. 프리퀀시 호핑의 요 그림을 보면 X축이 T로 돼 있죠. 그 다음에 Y축이 네, F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축과 주파수 축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죠, 값이. 그죠? 그래서 여기는 T1, 여기는 T2, 뭐 T3, 뭐 이런 식으로 쭉 가서 TN까지 이렇게 있다고 보죠. 그럼 여기 주파수도 여기가 F1, F2, 이렇게 쭉 가서 FN. 이런 식으로 시간을 이렇게 다 쪼갭니다. 시간을 쪼갠다는 뜻은 시간이 짧아진다는 뜻이잖아요. 그건 뭐냐? 시간을 짧게 한다는 그러한 순간 시간이 짧아진다는 얘기는 주파수가 커진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간을 잘게 쪼개는 순간 대역이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쪼갠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 대역 확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호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호흡이라는 말을 뭐 어디 여러분들이 어서 좀 들어보지 않았을까요? 다른 과목에서 네트워크 같은 데서도 뭐 아마 배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용어인데 호흡. 네. 또 뭐 우리가 곤충 중에 호퍼라는 게 있어요. 호퍼. 네, 그게 뭡니까?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을 전혀 예측할 수 없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뭐 곤충이 있죠. 그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메뚜기. 어디로 이렇게 탁 튈지 모르죠. 그 다음에 메뚜기, 뭐 여치. 뭐 개구리도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 그거는 이제 곤충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메뚜기나 여치 같은 걸 우리는 호퍼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 어디로 뛸지 모르는 뭐 그런 거라고 이제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의 그 호핑이라는 거는 도약이라는 뜻으로 이제 쓰인다는 거죠. 점프. 근데 점프는 어디로 뛸지 그거는 아는 방향으로 뛰는 거예요. 점프하는 거는. 여기 뭐 여기서 내가 뭐 여기서 저쪽으로 점프한다. 일루에서 절로 이제 이렇게 뛰는 그런 거에 방향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뛰는 거죠. 근데 그 점프가 아니고 이거는 호프라죠. 호핑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거를 우리는 호핑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프리퀀시 호핑이라는 거는 주파수 도약인데 그 도약이 어디로 도약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T1이라는 요 시간에는 주파수 F1 요걸 쓰고 T2 시간에는 또 뭐 또 다른 주파수를 쓰고 T3에서는 두 번째 주파수를 쓰고 이런 식으로 주파수를 랜덤하게 도약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주파수를 다르게 쓰면은 무슨 좋은 점이 있을까요? 네. 주파수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적과 뭐 이렇게 대치되고 있을 때 항상 그 적의 상태를 감지하고 뭐 그런 걸 많이 하기 위해서 주파수를 이제 탐색해가지고 주파수를 찾아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듣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주파수를 알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쓰는 테크닉을 쓰는 어떤 통신 장비는 주파수 찾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뭐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주파수 도약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는 방식 이런 거는 우리가 군 무전기에서 많이 씁니다. 이제 군대를 갔다 오시는 분은 아마 무전기가 이러한 프리퀀시 호핑 기술이 걸려 있는 그런 무전기를 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내용을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뭐 통신 분야에서 근무했던 분은 당연히 알 거고. 그런데 이런 다이렉트 시퀀스 방법은 이거는 이제 좀 약간 간단화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 방법은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단말기. 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핸드폰에서 쓰는 확산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다이렉트 시퀀스 방법과 프리퀀시 호핑 방법이 있다. 그래서 뭐 아까 이제 이 첫 번째는 DSSS라고 썼는데 얘는 FHSS 뭐 이렇게 쓰기도 해요. 프리퀀시 호핑, 스프레드 스펙트럼, 그죠?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써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뭐 그런 책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예. 그러면 이제 이걸 또 한번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내가 확산하는 건 알았어요. 확산을 하는 걸 알았으면 그러면 또 거꾸로 다시 원래대로 복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우리는 역확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똑같습니다. 이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반송파를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순간 이걸 우리는 변조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쏜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쏘게 될 때 이제 이걸 다시 받게 되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반송파를 없애야 되겠죠. 이 반송파를 제거를 해야 된다. 제거하는 이 방법을 우리는 복조라고 얘기합니다. 즉 반송파가 제거되면서 원래 데이터가 이제 다시 되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원시킨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는다 그랬죠. 이 마찬가지로 얘도 확산을 시켜놨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복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역확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역확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원래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역확산은 어떻게 하느냐. 이 변조할 때하고 방법은 거의 유사해요. 우리가 뭐 복조죠. 변조, 복조 얘기랑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뭐 데이터가 이렇게 뭐 있으면 여기에 이제 반송파가 이렇게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반송파.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이게 변조가 되죠. 그래서 이 데이터와 이거가 곱해지는 거죠. 그런데 얘가 이제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요거를 없애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없애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요? 똑같은 놈을 한 번 더 이렇게 곱한다. 같은 놈을 곱해서 또 이쪽에서 이제 적분을 해가지고 뽑는다 그랬잖아요. 이런 원리랑 비슷합니다. 내가 없애고자 하는 놈은 한 번 더 곱한다. 마찬가지로 확산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이거는 확산된 데이터에 역확산 시키려면 PM 코드를 한 번 더 곱해줘요. 그러면 원래 데이터가 나오게 돼 있다. 뭐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 요 PM 코드하고 역확산된 데이터를 한번 할까요? PM 코드 이제 얘는 확산시키기 위해서 내가 곱했지만 역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한 번 더 곱한다 이거. 그럼 이 두 개로 곱해 볼게요. 1 곱하기 1은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도 1. 1 곱하기 1도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도 1. 이렇게 한 주기 동안 이러한 값이 탄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면 1과 마이너스 1 곱하니까 마이너스 1. 또 마이너스 1과 1 곱하니까 또 마이너스 1. 또 1과 마이너스 1 곱하니까 또 마이너스 1. 이렇게 다 똑같이 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거죠. 그죠? 그렇게 해봤더니 원래 처음에 대한 똑같은 데이터가 나오더라. 그래서 요 데이터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원래 요 그림하고 똑같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죠? 근데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내 파형이 이렇게 있는데 옆에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잖아요. 예. 근데 원래는 이제 사실은 이게 다 그리면 이렇게 다 그려야 돼요. 정확히 그리면 내 원래 갖고 있는 주파수 성분 옆에 이런 떨거지들, 이런 이제 간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놈들이 들러붙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얘를 없애려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계속 달라붙는 놈들이. 근데 이거를 이제 다 그리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만 그린 거죠. 물론 이거를 안 그리고 할 수도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안 그리고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그려도 되고 뭐 더 많이 그려도 되고 하는데 이렇게 간단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도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맨 마지막에 역확산됐을 때의 요 파형이 처음에 데이터 파형하고 같다. 그죠? 그런 거를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역확산, 확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제 개념을 알았어요. 그거를 조금 개념을 알면 이제 1학기 때 배웠던 그 변조에 대한 것도 이제 알았고 확산에 대한 것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두 개를 다 배웠으니까 두 개를 다 이제 활용해서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날아가고 또 받고 나서는 또 확산과 변조를 어떤 식으로 없애고 뭐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이제 보자 이거죠. 그런 거를 다음 차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